자, 8.5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두 개의 전자 배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1S부터 EP6까지 다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S부터 3S1까지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본다고 했을 때 하나는 2080kJ/몰이고 하나는 496kJ/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들로 이용을 해서 누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뭐 대부분 이제 뭐 N차 아니 무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이 이온화 에너지는요. 전자를 하나 제거했을 때 전자를 그러니까 n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n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n번째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살짝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n번째 전자를 제거를 한다고 썼을 때, 이 전자를 제거했을 때, 이 전자가 제거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거하기 만약에 쉽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만큼 이제 그 제거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거하기 쉽다라는 거는 이제 이온의 에너지가 낮아진다. 낮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거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해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또 이게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어떻게 또 이제 화학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요. 그 상태가 안정하다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거하기 쉽다라는 거는 제거를 해야 오히려 더 안정하다. 그런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 좀 제가 지금 현재는 불안정하다. 현재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혼을 한다는 이유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안정해지기 위한 거다 보니까 우리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그래서 이온이란 자체가 전자 배치를 안정해지기 위함으로 행하는 그 전자를 빼거나 추가하는 과정이라서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전자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이온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안정된 상태에서 전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뺏기기 싫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도 이제 뺏기기 싫어가지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거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그걸 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들 것이다? 많이 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거하기가 쉽거나 어렵거나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요. 하지만 이제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유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배치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러면 전자를 빼기가 쉽고 어려울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지금 1차 이온의 에너지라고 됐으니까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거를. 그래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1s, 2s2, EP6 이 친구에서 우리가 이제 이온의 에너지에 대해서 만약에 전자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전자를 제거한다고 하게 되면 누구의 전자를 제거를 해야 되냐? 아무 전자나 제거를 하면 되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자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최외각부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최외각 전자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s2, 2s2, EP6라는 전자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뺀다는 게 막 이 친구의 전자를 빼느냐 아니면은 이 친구의 전자를 빼느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최외각이 위치해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전자를 하나 똑 떼주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일단 전자 배치를 얘기해보게 된다면 가장 최애각이 있는 친구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좀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P니까 P 오비탈 그러면은 오비탈이 총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6개라는 거는 이 P 오비탈에서 전자가 총 6개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이랬을 때 이 P 오비탈에서 전자는 다 꽉 채워져 있는
상대적으로 아주 완벽하다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나? 좀 안정한 형태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요. 안정하다라는 건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채워져 있거나거든요. 이때도 채워져 있다라는 것도 살짝 짝을 이루어야 돼요.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홀전자로 채워져 있거나 그런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채웠거나 그리고 이제 홀전자만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덜 채워졌거나 홀전자로만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덜 채웠거나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안정한 게 누구냐라고 하게 된다면 다 채웠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 만약에 채워져 있다라는 형태로만 보게 된다고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로만 오비탈을 꽉 채웠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홀전자로만 채워졌다라는 거는 이제 피오비탈이 있다고 했을 때 홀전자 이런 상태로 아니면은 이런 상태로만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럴 때가 그나마 덜 채운 상태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안정하다라는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EP6를 보시게 된다면은 다 채워진 형태, 아주 안정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에서 우리는 지금 전자를 하나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하나 빼게 된다면은 덜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6개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지웠어. 그러면은 하나 모자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만약에 빼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전자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 얘는 온갖 안간 힘을 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해당 전자 배치에 대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에 대한 값은 엄청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출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안정해진 형태에서 전자를 하나를 빼려면은 그에 대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떠한 값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EP6에 대한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3S1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좀 더 드릴게요. 3S1. 그러니까 1S, 2S, 2P, 그다음에 3S1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체외각 친구를 보게 된다면은 3S1이 체외각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3S1에 대한 전자를 뺐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 EP6가 체외각이 아니기 때문에 EP에 대한 전자를 건들면 안 돼요. 가장 맨 체외각에 있는 친구를 건드셔야 된다는 거. 체외각부터 차례대로 빼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S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지금 하나만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를 빼버리시게 되면은 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안정하다라는 거는 비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 채워져 있거나 그 상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채워져 있을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안정할 거예요. 뭐 하나 더 채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전자를 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거를 하면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엄청 더 안정해지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3S1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해 보다 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그 전자를 하나 빼게 되면은, 전자 한 개를 제거하면은 안정해진 형태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 심지어 안정해진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여기서 전자 하나를 빼게 된다면은 이 줄이 다 꽉 채워진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온에 대한 18쪽 전자 배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쪽들은 이제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3s1에서 전자 하나를 빼게 된다면은 비활성 기체처럼 아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오히려 버리는 게 이득일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를 빼는 게 더 오히려 이 친구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을 때 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 보았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될 것이다. 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빼기 에너지가 적게 들 수 있을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이 2080이랑 그 다음에 496이거든요. 하나는 매우 큰 값이고 하나는 적당히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두 케이스 중에서 누가 2080kJ/몰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둘 중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게 돼야 되는 EP6에 대해서 이 친구가 2080kJ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시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EP6에 대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값이 2080kJ/몰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 그리고 3S1에 대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 얘가 바로 496kJ/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짝지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짝지어보자 라고 하게 됐을 때 1s2, 2s2, EP6가 얘가 이제 2080kJ/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s1 3s1이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496kJ/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3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더 이온 에너지가 낮을까 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안정한 오비탈을 갖고 있을수록 안정한 상태의 오비탈을 갖고 있을수록 오비탈을 가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간단하게 정리하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두 친구들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보았을 때 EP6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는 가장 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고 18쪽이니까 18쪽 네온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형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 이제 3s1 같은 경우서는 얘는 나트륨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를 하나를 빼게 되면은 네온과 같은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형성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전자를 하나를 빼는 게 더 이 친구한테는 이득일 것이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게 더 쉽기 때문에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가장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안정한 형태에 있는 18쪽 원소들에 대해서 얘는 이미 다 안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정은 꽤나 험난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얘기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정한 형태일수록 이제 그 전자를 빼기 위한 에너지는 높게 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8.54번에 대해서요 정답을 얘기해 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튼 2080kJ/몰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는 이제 EP6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EP6까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 딱 지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6kJ/몰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 배치는 3s1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간단하게 정리해보게 된다면은 안정한 상태에 대한 오비탈을 갖고 있을수록 그 오비탈의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상태 중에서 EP6에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이 전자 배치가 더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에너지가 더 높아서 2080kJ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53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0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다음 원소들이 있습니다. 헬륨, 포타슘, 코발트, 황, 염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누구이고 가장 작은 것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5개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친구가 누구고 작은 친구가 누구인지 그걸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요, 해당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살짝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요. 이 전기 음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요. 음이온의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다라면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경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또 살짝 다르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요, 그 척도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아마 기준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바로 플로린. 플로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척도를 비교할 때 좀 나을 거예요. 유추에 대해서. 어느 값이냐라고 이제 하는 거는 옛날에 뭐 화원 배웠을 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수치긴 할 텐데 대학교 와서는 그런 거 뭐 세밀하게 뭐 귀찮게 일일이 막 그렇게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경향성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앱 그냥 플로린과 멀어질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 말은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커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경향성에 대해서 유출을 한다고 썼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5개 후보가 있잖아요. 5개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다고 썼을 때 얘네들은 플로린과 얼마나 그 주기율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플로린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온이 아마 헬륨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쵸? 헬륨이 여기 있을 거고 네온이 여기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황이 이제 16쪽이니까 3주기 이쪽에 있을 거고 염소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여기 있을 거고 코발트가 아마 대충 이쯤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지금 5개 후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5개 후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애가 누굴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엔 플로린과 그나마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5개 후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누굴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플로린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포타슘. 심지어 이 포타슘은 음이온보다는 양이온이 될 경향성이 가장 높은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누굴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저는 포타슘이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8.60번에서요 정답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자,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염소일 것이고요.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포타슘, 칼륨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헬륨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냐면요. 헬륨도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요. 얘는 18쪽이기 때문에요. 뭐 음이온이 뭐 전자친화도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 애가 일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 아예 값이 없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값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실제로는 값이 있을지는 저도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강아지죠. 멍멍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그 멍멍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화학 수치의 헬륨에 대해서 18족 원소들에 대한 전기 음성도 값은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18족 친구들은 전기 음성도 값이 없어요. 그냥 제로라기보다는 널에 가까워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헬륨은 함정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 그 염소, 황, 코발트, 칼륨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 했을 때 염소가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을 거고 포타슘이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8060번에 대한 정답은 염소랑 코발트 이렇게 각각 크고 작은 친구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060번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번 같은 경우는요. 알칼리 금속이 알칼리 토금속보다 전자에 대해서 더 큰 친화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요. 이제 주기율표상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얘네 1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주기율표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2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1족들이 왜 2족보다 더 큰 전자 친화도를 갖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결론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오비탈의 안정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은 최각에 해당하는 오비탈에 대한 안정도 때문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기껏 해봤자 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만 채워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일족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만약에 이제 이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족 같은 경우서는 이제 S 오비탈 일단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얘들은 일단 S 오비탈은 다 채워진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전자 친화도라는 거 한다라는 거는 전자를 하나 더 전자를 받는 거거든요. 전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전자를 받을 때 과연 그러니까 받아서 안정된 친구들이 누굴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족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일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를 하나 더 받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족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S 오비탈이 처음에 안 채워져 있다가 지금 다 꽉 채워진 예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 더 받게 된다면은 전자 한 개를 더 받으면은 더 받게 되면은 이제 S 오비탈이 채워져요. S 오비탈이 채워져서 상대적으로 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채울 바에는 그냥 제거하는 게 낫지 않냐. 뭐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없애는 게 더 안정합니다. 뭐하러 굳이 더 채워요. 반발력 생기게. 그냥 없애서 더 이제 방을 넓히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하지만 오비탈 관점으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애초에 뭐 없애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그래도 덜 채워져 있을 바에는 꽉 채워져 있는 게 그나마 좀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자 하나를 더 얻게 된다면 S 오비탈이 원래는 하나밖에 안, 그러니까 홀전자로만 채워져 있었는데 쌍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해진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족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전자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은 얘는 이미 S 오비탈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다 넣어야 돼요. 어느 친구에다 넣어야 될까? 바로 보게 되면은 원래 비어져 있었던 P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하나 채워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비워줘서 안정했던 친구에다가 괜히 넣어가가지고 불편한 상태로 좀 만들어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살짝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전자 한 개를 더 추가하게 된다면은 비워져 있던 비워져 있던 P오비탈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p 오비탈에 대해서 p 오비탈에 대한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살짝 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비탈 관점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일쪽 친구가 만약에 전자를 하나 더 서로 이제 1쪽이랑 2쪽이랑 전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1쪽 친구들은 안 받는 게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받게 된다라면은 s 오비탈이 원래 덜 채워졌지만은 다 꽉그 전자 쌍으로 채워지게 돼서 살짝 상대적으로 안정해진 모습으로 갖출 수가 있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s 오비탈은 진작에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p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 비워져 있던 p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 오비탈에 대한 안정도가 감소를 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오비탈에 대한 체각에 대한 오비탈의 안정도의 모습 그것 때문에 1쪽이 그래서 2쪽보다는 살짝 전자에 대한 좀 친화도를 갖고 있겠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좀 모순일 수 있긴 한데요. 전기음 성도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전기음 성도는 그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커요. 그러다 보니까 1쪽이랑 2쪽이랑 전기음 성도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2쪽이 더 크기는 한데 뭐 여기 문제에서 뭐 친화도는 1쪽이 더 크다라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나마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오비탈 요소 때문에 이런 오비탈 요소 때문에 1쪽이 그나마 전자를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유추를 해보자,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1쪽이 그나마 2쪽이 1쪽이 이쪽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체외각 오비탈 안정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62번 문제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1B족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B족 원소라는 건요, 우리 주결편성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11쪽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11쪽에 해당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1쪽에 해당하는 친구 1A족에 되어 있는데 얘는 1쪽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우리는 지금 11쪽이랑 1쪽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이제 11쪽이랑 1쪽은요, 동일한 외곽, 체외각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요. NS1. 그러니까 맨 최각에 S1 오비탈을 갖고 있는 이제 S 오비탈에다가 전자 한 개를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 걔네들은 동일한 최외각 전자 배치를 갖고 있지만 11쪽이 1쪽보다 더 안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일까? 그걸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론 돌아가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왜 11쪽이 1쪽보다 안정하냐? 그걸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유효했전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유효했전화 때문이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유효했전화가 또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 우리가 막상 그래서 유효했전화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동일한 체외각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좀 더 부가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디오비탈, 디오비탈의 유무로 인해서 디오비탈로 인한 유핵전화 때문에 그래서 11쪽이 1쪽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디오비탈로 인한 유혈전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쪽 같은 경우는요, 뭐 11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가장 얘기해 볼 만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어, 4S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4S1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보자. 만약에 이제 체외각 전자가
최각 전자가 4S1일 때 이때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11쪽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구리가 해당해야 될 겁니다. 구리가 해당하게 될 텐데 얘에 대한 전자 배치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1s2, 2s2, 이제 2p6, 3s2, 3p6 그리고 원래는 4s2 한 다음에 이제 3D로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하지만 이 11쪽 친구들은요 독특한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11쪽에서 전자 배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래 4S를 채우고 그 다음에 3D를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웬만하면은 뭐 NS2에다가 M-D 9로 얘기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하면은 S 2개, D 9 이런 식으로 11쪽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11쪽 전자 배치는 좀 달라요. 예외적인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게 되느냐 4S 2개가 아니라 4S인 2개 중에 하나가 D로 옮겨집니다. 그래가지고 4S1, D1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고 NS1이 되고요. 그 다음에 M-D가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랑 9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1과 10이 됩니다.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D 오비탈로 옮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4S가 얘가 최애각 전자가 될 거라는 거. 그런 얘기인 겁니다. 뭐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S2, 2S2, 2P6, 4S2, 3P6, 3D10, 4S1 이게 구리가 갖게 되는 전자배치 11쪽에서 4주기에 있는 구리 이 친구가 갖게 되는 전자배치가 이렇게 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쪽 친구일 때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1쪽일 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칼륨이 있겠죠. 포타슘. 그래서 1S2, 2S2, 2P6, 3S2, 3P6, 4S1 여기까지 끝이에요. 칼륨은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온다고 했을 때 일단 전자가 확실히 많은 거는 구리예요. 전자가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주기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양성자 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유혈진화가 증가를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를 한단 말이죠.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최각 전자인 이 친구가 더 이상 빠져나갈 힘이 칼륨보다는 구리가 더 빡셀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떼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힘들다. 그만큼 또 안정하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11쪽이랑 1쪽이랑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디오비탈의 유무로 인해 그로 인해서 왜냐면은 칼륨보다는 구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전자가 10개 더 많단 말이에요. 전자 10개 더 많은 만큼 10개 더 많은 만큼 그만한 이제 양성자 세기도 그만큼 또 증가를 할 거예요. 또 양성자 세기가 그만큼 또 증가한다라는 거는 유효 핵전화가 또 그만큼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안정하게 되는 안정성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를 빼내기가 힘들다. 그만큼 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1쪽 같은 경우에서는 디오비탈이 없는 상태로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은 11쪽 같은 경우에는 디오비탈이 꽉 채워져 있는 형태로 안정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오비탈에 의해서 갖게 되는 유효 핵전화 증가량으로 인해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1쪽보다는 11쪽이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8.68번 문제에 대해서요. 왜 11쪽이 1쪽보다 더 안정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은 이제 디오비탈로 인해서 11쪽에서 갖고 있는 이제 그 디오비탈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추가되는 전자로 인해서 유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으로 얘기해 보자게 되면은 디오비탈로 인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보겠다면은 디오비탈로 인해서 디오비탈의 유무라고 얘기해 보는 게 또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라면은 디오비탈의 유무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1쪽에 존재하는 기오비탈로 인해 유핵전화 상승. 그래서 이 유효액제나 상승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더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68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결국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11쪽 같은 친구들은요. 11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전자배치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라는 거. 4주기든 5주기든 6주기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구리, 은, 금 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제 이것도 에너지 갭이라든가 이제 오비탈 안정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가지고 전자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따로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자배치 쌓는 거에 대한 주의사항 나중에 좀 이제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연습 문제 이거 말고 그 앞장인가 앞장에 있는 연습 문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루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8.6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뭐 여러 산화물이 있다고 하네요. ABC에 있는 각각 산화물들이 있는데 얘들이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시계의 균형을 맞춰서 표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번부터 차례대로 일단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딱히 이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시급 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산화 리튬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얘가 만약에 물이랑 만나게 된다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나게 된다면은 녹아지게 되면서 아마 이제 산화 리튬이 그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개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딱히 뭐 맞출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물 같은 경우서는 이제 산화 리튬 같은 경우서는 얘를 수산화 리튬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화칼슘 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는 이제 물이랑 만나게 된다면은 수화가 되게 된다면은 녹아지게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개수를 좀 맞춰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칼슘에 그 산화칼슘에다가 2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살짝 조금 옆으로 옮겨서 음, 두 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산화 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데 2를 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이제 칼슘 같은 경우서는 2 플러스의 양이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도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OH 마이너스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OH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물에 녹게 된다면은 우리 탄소 순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그 탄산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산 H2CO3 이 친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되냐라고 묻게 된다면 저도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해요. 좀 여러 가지 요소 이유들이 있기는 하긴 하는데 어, 구체적인 이유를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유기화학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쉽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애초에 이제 산화물들이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리튬 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던가
물에 녹게 된다라면, 수화가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양이온 애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온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유기화학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유를 지금 당장 얘기를 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드리긴 한데, 아무튼 식을 맞춰보자, 균형을 맞춰보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짜서 균형을 맞춰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70번은 이렇게 해서 그냥 빠르게 날먹으로 인지풀이 맞춰보도록 할게요.